의료 대란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의원님. 이거 이러다가 정말 국민들 치료도 못 받고 뭐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는 안 나오던데 정말 이러다가 뭐 치료받을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 정원은 좀 늘려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입학 정원도 늘려야 되고요. 맞습니다. 다만 그거는 지금처럼 그 정부의 그런 의도가 좀 의심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미 진작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 당시에 이거 잘했다.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의대 정원 증원한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썼었습니다. 칭찬했었습니다. 칭찬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이거에 관련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또 진지한 대화를 의료계와 나누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느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그 생명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같이 모아서 협의를 해야 돼요. 정부가 나서 갖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담도 같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의사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강압적으로 업무 복귀해라. 아니면 다 의사면허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 환자가 없다면 의사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환자를 갖다가 포기하고 떠나는 의사는 의사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 없이 어떻게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도 국민이고 환자도 국민입니다. 정부가 여기서 그야말로 4월 10날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이 유리한 국면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방책으로 이거 접근해서는 그렇게 안 하리라 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여야가 함께 빨리 머리를 맞대 갖고 그다음에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정말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빨리 의료계 일단 좀 복귀를 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책도 없이 대책을 잘 세워놓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 그냥 밀어만 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하고 마치 꼭 검찰에서 하는 행동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과거 정부도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했었죠. 늘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교훈 삼아 갖고 교훈 삼아서 정말 적극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적지 않은 의사분들도 의대 정원이 늘어야 된다고 동의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대학 의대 교육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점들을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정말 의사분들께서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게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떠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대화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여기에 어떤 성과가 난다고 하면 그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 또 여당의 성과로 돌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거 갖지 말고 여야가 함께 나서서 그 입법으로 또 후속 조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산으로 후속 조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야 정 의료계가 빨리 만나는 게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점에서 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지금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돌면서 엄청나게 지금 선심성 예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국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아니 거의 다 예산인데 모든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지만 이제 국회에서 최종 심의해갖고 의결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국민들도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의정부에도 대통령이 오셔갖고 온갖 공약들 다 내세웠는데 거의 저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을 3번인가 했었고 기재위원장도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도 했었는데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기재부의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이 한다고 예산을 막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야말로 단발성 거의 대부분이 단발성 선심성 공약이고요. 또 많은 것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 될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거쳐서 해야 될 일들을 갖다 임기 끝난 뒤에 그때도 시작할까 말까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절차를 갖다가 특수한 그 예외적인 경우에 예비타 당선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고 아주 그게 예외적인 거고요. 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 임기 안에 남은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요. 그럼 이건 사전 선거 운동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의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권한 지가 벌써 뭐 사실상 2022년 3월 9일 날 그렇죠. 선거 끝났고 5월 10날 예, 취임했습니다. 취임했으니까. 지금 뭐 2년 다 돼 가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뭐 2년이 된 거죠, 사실. 거죠. 됐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하고 그동안 한 거는 딱 이재명 당대표 수사해 갖고 사법 처리하겠다. 모든 국가의 국가 갖고 있는 공권력을 총동원 해 갖고 그렇겠죠. 이재명 대표하고 주변들 수사하고 조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팽겨쳤다가 총선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민생 토론회라고 전국을 좀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국민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그거 조금만 들여다 보면은 될 수 없는 건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뭐 민주당에서 대충 추계 내봐도 예. 1,000조 이상 든다고 뭐 그 얘기 되는데 예. 저희 예산이 올해 예산만 해도 665조입니다. 그러니까요. 655조인가 665조인가 그 정도 되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해 아무것도 안 쓰고 그것도 다 집어넣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네네. 결국은 선거에 어떤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실현 가능성 없는 말을 계속 뱉고 다닌다. 저희 뭐 거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봅니다. 이게 과거에 민주당의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난리 났죠.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죠. 네. 그때도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부산 한번 방문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계속 공격을 했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 얘기를 좀 잠깐 해봐야겠는데 SBS에서 징계를 받은 사유가 김건희 여사란 말을 안 했다. 그걸로 징계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당천 한 얘기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면 대통령 배우자님, 영부인님 뭐 특별한 존칭을 붙여야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게 뭐 그 상황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 뭐 존칭 붙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방송에서 보도할 때 김건희라고 보도한 게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님,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영부인님 특검법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야말로 몇몇 그 독재 국가, 또 후진적 국가 왜 그런 나라 외에는 있을 수도 없는 나라, 없는 일이고요.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배우자에게 김건희 말고 존칭을 안 붙였다고 해갖고 그걸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요. 야, 저는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후퇴했나? 저는 뭐 방심위가 저는 정말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권이 뭐 또 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방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독일하고 덴마크였나요? 방문하려다가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그것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결례가 되는 거죠. 사연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외국에 방문한다고 하면 사전에 실무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또 우리 뭐 경호팀을 비롯해서 많이 미리 다 점검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또 기업에서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 다 준비를 하고 사전 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또 결론을 낼 수 있는지 많은 협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과연 외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뭐 대통령께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해외 순방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 실질적 성과가 있었는지 아무도 저는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뭐 얘기하는 거면 다 그냥 뚱그런 잡는 얘기뿐이고 뭐 저는 뭐 한일 관계 또 한미 관계도 그렇고 정말 오히려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이런저런 하는 게 국익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상만 가져오는 게 아닌가 참 그런 걱정들이 많이 됩니다.